네, 안녕하세요. 비타이디오 구아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신화와 선민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고구려가 건국되던 시기에 수많은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선민사상이 정립되어 왔는가라는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오늘 이제까지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이런 주인공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서 들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주몽, 유리왕, 일단 인물이 좀 겹쳤죠? 대무신왕, 자, 그 다음에 호동왕자. 이렇게 4명의 왕들이, 호동왕자는 왕은 아니죠?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가문이고요. 모두, 자, 아들이고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호동왕자의 증조할아버지가 주몽왕자가 되는 거예요. 주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선민사상이 확립이 되었는가? 자, 이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게 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알던 신화랑 좀 많이 다른데? 이런 해석도 가능한가? 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정말 별로 없다는 거를 아시나요? 자,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은요. 되게 많이 각색이 가능해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만큼 그 시대에도요. 정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자, 선민사상이 퍼져나갔다. 자, 이거를 조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상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죠. 그만큼요, 이때에도 상상력을 많이 풍부하게 동원을 시켜서 선민사상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을 때요, 드라마의 시각만 차용하자는 거. 자,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드라마는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역사책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정한 사실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하지만 그럴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럴 법한 누구의 이야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누구? 사람들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주몽이나 유리나 무휴, 호동 이런 사람들은 모두 뭐다? 사람이었어요. 자, 주몽이 아무리 하늘의 아들이고, 자, 강물의 신의 이제 손자라고 해도요, 사람이죠,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을 신격화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어요. 이들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선민사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이것에 주목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시기의 일인가? 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첫 번째로요. 자, 위만조선이 성립되고 나서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이렇게 조선이 멸망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죠. 그죠? 멸망하고 나서요. 신라, 고구려, 백제. 자, 이렇게 건국이 돼요. 근데 요 사이에 사실 옥저, 동해, 부여 이런 나라가 있었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시기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기에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신화를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그 4대까지 이제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낸 이유가 뭐였어요? 신화는 곧 뭐랑 연결이 되죠? 신화는 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누구의 이야기다. 즉 신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이야기며 동시에 우리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거를 내보이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자, 뭐를 위해서? 지배의 정당성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시기가요. 53년에 이제 AD 53년이죠. 53년에 고구려 태조대왕이 즉위를 해요. 선생님, 태조대왕? 태조는 원래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주는 칭호 아닌가요? 그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고구려의 태조대왕은요. 고구려의 6대 왕이에요. 1대 왕이 누구? 주몽. 6대 왕이 누구? 태조대왕. 왜 이 사람한테 태조대왕이라는 칭호를 줬냐면은요. 원래 태조라는 그런 칭호는 누가 주는 거예요?
신하들이 주는 거죠. 왕이 죽고 나면 신하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조대왕의 업적이 정말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런 칭호를 줬던 거죠. 정말 나라를 새로 개창하는 것만큼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조대왕이 6대에 와서야 나라의 기틀이 이렇게 확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1대에서 5대까지 이르는 동안 사실 뭐 이제 4대하고 5대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자, 1대에서 3대에 이르는 동안에요. 많은 신화가 만들어지면서 지배의 정당성을 찾고 단단히 공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6대에 와서야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고구려가 그렇게 처음부터 튼튼하고 탄탄하고 활 잘 쏘는 사람 많고 이렇게 멋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는지, 자, 과연 그런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몽신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주몽. 자, 멋있습니다. 자, 더 멋있는 거. 주몽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제 삼국지 게임을 가끔씩 차용을 하는데, 가끔씩이 아닌가? 가끔씩 차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연령이나 통솔, 무력, 지역 막 나와 있죠. 근데 좀, 제가 생각하기엔 능력치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전부 90은 좀 이상 줘야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몽 캐릭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게 만들어질 시기쯤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몽 캐릭터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무장에 넣어줬겠죠. 그래서 주몽도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주몽 신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주몽 신화를 그냥 얘기해주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약간 좀 유치해 보이나요? 그래도 한번 오늘은 재미있게 수업하는 날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신화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에만 조금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금화왕이 유화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별궁에서 지내게 하죠. 자, 그런데 원래는요, 유화부인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쁘장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유화부인은 자기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요, 입이 석자, 90cm나 쭉 튀어나온 상태로 버림을 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채로 이제 강가에 이렇게 강 안에 이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어부가 자꾸 그물을 던졌는데 그게 자꾸 안 나오니까 새로 만든 그물을 던져가지고 유아부인을 끌어냈거든요. 자, 이렇게 끌어냈는데 웬걸 꺼내보니까 사람이 입이 이렇게 석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금화왕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은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불쌍하니까 저 입을 잘라주어라 이런 거예요. 입을 잘랐대요. 잘라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나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다녀왔어요. 뭐 사냥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빠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뒤로 어떤 여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아빠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낚시하는데 끌려 나왔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집에 저쪽에 있는 작은 방 하나 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여자를 살갑게 대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엄마부터 시작해서 저 여자 뭐야 시작해서 되게 못살게 굴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유아부인도 실은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달가움을 받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웬걸 새로운 여자를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임신을 하더니 그것도 태양빛을 봐자고 임신했대요. 안 믿기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태양빛을 봐서 임신을 해. 근데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하더니 알을 낳았어요. 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알까지 낳았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알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꾸 동물들이 감싸주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잘 보살폈더니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주몽이죠. 그죠? 근데 신화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신화에 보면은 주몽이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파리가 하고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꾸 코에 앉으니까는 한 살 된 아기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에게 화살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주니까 이 화살을 들고서 한 달밖에 안 된 아이, 아까 한 달이라 그랬어요.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이 물레 위에 있는 파리까지 다 쏘는 족족 다 맞췄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화살을 정말 잘 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말 화살을 잘 쐈어요. 자, 이런 주몽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요.
많은 힘을 가지게 돼요. 특히 어떤 힘? 이 화살을 쏘는 힘과 무게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대소랑 영포랑 여러 왕자들과 같이 이제 사냥을 떠났는데, 대소하고 영포는 이제 막 40명, 30명 막 거느려가지고 사슴을 몰고 몰아서 겨우 그냥 2-3마리 잡았어요. 근데 주몽이 이날 혼자 가가지고 화살로 한 5-6마리 잡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얘가 미웠겠어요. 거기다가 이때 이 주몽이 한 20대쯤 됐었는데 이미 장성한 아들이죠. 그래서 왠지 왕위를 호시탐탐 엿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릴 때는 조금 친하게 지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왕자들은 서로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아 부인이 이제 너는 떠나거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이말이 혓볼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자, 떠났습니다. 자, 이게 떠나서 좀 그림이 웃겨요. 왠지 뭐 위험에 처한 그림 같죠? 근데 사실 이건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나라를 이제 대업을 이뤄가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죠? 자, 나라를 세웠습니다. 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자, 여기에 써있어요. 자, 며칠 후 한반도에서 어쩌고 건업에 정착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것도 지금 이제 게임의 하나로 만든 건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세웠어요. 자,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요.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곳은 요 지역이었어요. 요 지역 쪽에 세웠었고요. 나중에 국내성으로 유리왕 때 천도를 하게 되는데, 요쪽에, 여기 환인 쪽에서 이제 보이시나요? 환인 쪽에다가 수도를 세웠다가 이 졸본 요쪽, 국내성 근처로 나중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요 지역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웠어요. 자, 수도를 세웠는데요. 그 수도의 모습이 어땠냐면은요, 이게 온열산성이에요. 이게 산상 같지 않고 그냥 왠지 절벽 같죠. 근데 이거를 엄청 이 험준한 지를 되게 잘 이용한 거예요. 험준한 지세를. 자,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 산은요, 산면이 다 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군사가 침입할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지세에다가요, 한쪽 벽에다만 성벽을 쌓은 다음에 여기를 산성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쳐들어오려고 해도 쳐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백성들은 평소에 여기 살다가 나중에 적군이 침입해 오면은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 산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성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성을 지키는 고구려 전법은요, 나중에 계속 후대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고구려가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뛰어난 성 축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성은 함부로 넘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도 눈 하나 확 읽고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쫓겨났죠? 자, 그 다음. 자, 이 온유산성의 모습인데요. 좀 더 선명하게 잡아봤어요. 그런데 자, 온유산성을 여기에다가 이제 한쪽 벽에다가 벽을 더 구축을 하고 수도를 만들 때 이 아래에 있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신화에 보면은요, 이 산 위에 시커먼 구름이 일더니 쿵쾅쿵쾅 소리가 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왕궁이 완성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번 볼까요? 자, 이 주변이 다 이제 평지인데요. 구름이 끼면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제 산성을 쌓은 거잖아요. 여기다 산성을 쌓을 때 이제 뭐 나무도 옮겨야 되고 막 쿵쿵쿵 소리도 날 거고 그때는 건물도 별로 없으니까 소리가 멀리 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건물을 짓고 뭐 옮기고 부수고 하다 보면은 검은 연기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쵸? 뿌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백성들이 우와,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뭘 짓나 봐. 자,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또 그대로 이제 신화식으로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몽의 존재는 뭐예요? 주몽은 금화왕의 서자일 가능성이 완전 높은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출생의 그런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선민사상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얘가 주몽이고요. 얘가 이제 금화왕이에요. 아, 금화왕의 시조, 동명왕이에요. 그런데요, 봐봐요. 추모왕. 근데 우리가 아는 주몽은 동명성왕이죠. 이름이 똑같네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봐서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여의 건국시조하고요. 고구려의 건국시조가요. 거의 일맥상통해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을까요? 왜 고구려는 굳이 부여에서 벗어나왔는데도 왜 부여의 신화를 차용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요. 우선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비슷한가? 어떤 점이 비슷한가를 먼저 볼게요. 자, 부여의 동명신하, 즉 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이란 사람은요. 자, 탕리국의 시비, 노예예요. 노예가 임신을 했는데 달걀만하게 비치는 빛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시비가 임신을 하니까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을 돼지 우리와 말 우리에 버렸어요. 근데 계속 돼지랑 말이 입김을 호호 불어주는 거예요. 자꾸 보살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어미에게 주어라 해서 어미가 줘가지고 보살피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동명이라고 짓고 소랑 말을 기르게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화를 너무 잘 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왕이 나라를 뺏길까 두려워서 죽여버리려고 했대요. 자,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엄체수라는 큰 강에 이르러서 활로 물을 땅 치니까 갑자기 거기서 물고기랑 자라가 나타나서 얘가 나와가지고 이 동명이라는 사람을 강을 건너게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뒤에 쫓아오던 군사들을 못 쫓아오고, 자, 그래서 나중에 부여를 새로 건국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자,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다른 것만 볼게요. 자, 여기서는 탕리국의 시비가 임신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백의 딸이 햇빛을 받았대요. 조금 신분이 많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탕리국의 시비니까는 일단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 해모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대요. 일단 신분이 확 격상이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다 비슷하고요. 나중에 여기는 엄체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자, 나중에 주몽이 하늘의 신과 강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물고기가 자라가 올라왔어요. 여기는 그냥 활로 팡 쳤는데 여기는 나는 하늘의 신이고 바다의 신의 강의 신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물고기는 자라가 와서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달라요. 네. 자, 이게 왜 이 부분만 다를까요? 왜냐하면은요. 자, 일단 그 고구려가 건국됐던 시기에쯤에는요. 계급에 대한 거, 신분에 대한 게 약간 개념이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시비의 자손은 좀 그렇잖아? 이래서 어떻게? 자, 엄마를 하백의 딸로. 그리고 자, 해모수. 아빠가 해모수인 걸로 이렇게 바꾸죠. 그죠? 그리고 자꾸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횟수를 막 늘려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강의 신의 아들이며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분을 자꾸 높이 세우는 거죠. 자, 사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뭐 귀족이라고 뭐 은가 안 싸고 쉬 안 싸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냥 내가 당신을 다스리는 이유는 뭐다? 선민사상이다. 이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실은요, 귀족들이요, 더 이제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싸움이나 이런 건 조금 잘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귀족들 중에서 정말 싸움 잘하는 무장 있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 무장들은요, 대부분요, 정말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은 평민이나 아니면 중인 이런 출신이고요. 뛰어난 장수들, 위에는 장군들은요, 문인들이 그런 힘이 센 장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걸 수가 있죠. 자기보다 힘이 센 그런 노비나 아니면 평민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걸 자꾸 이제 납득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주몽신화를 한번 이제 보게 되면요. 이 주몽신화가 완전하게 성립이 된 거는요. 주몽왕 때가 아니었어요. 주몽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손자 때였어요. 대무신왕인데 여러분들 무휼 아시죠? 무휼? 그죠? 무휼이 얘가 만든 건데 얘가 자기 할아버지의 사당을 세우고 건국신화를 정립을 했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 신화들 너네가 막 떠드는데 이것 중에서 이거 아니고 내가 정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만 말을 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바꿀 수 없게.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아요? 자, 사당이 있고 그에 따른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아빠랑 같이 막 손을 잡고 하다. 아빠 저기 무슨 어떤 사당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이거는 우리나라를 세우신 주몽대왕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사당이야 하면서 그런 주몽을 아주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순진해요. 그죠? 그러면 와 하면서 어떻게 저절로 충성심이 생겨요. 그죠? 이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신화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은 자, 또 동시에 어떤 의미냐 하면요. 부여를 멸망시켜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자, 왜냐하면 봐봐요. 부여가 이제 점점 고구려가 강성해지니까요. 야, 너네 우리 서자네. 우리 서자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공 바쳐. 우리가 너네보다 위지, 그지? 조공 바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는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는 엄연하게 신화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은요.
하늘의 신, 그리고 강의 신인데 어떻게 쟤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시켜버려야겠죠. 그죠? 얘네가 더 이상 그런 말 못하게 멸망시켜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무신왕이요. 전쟁을 나갑니다. 왜 이름이 대무신왕이겠어요? 무자는 싸울 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대무신왕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벽화인데요. 자, 요게 주몽이고요. 요게 유리예요. 몰랐죠? 그거는요. 자, 유리도 사실 화살을 되게 잘 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유리를 부를 때 주몽이라고 불러요. 주몽이 뜻이 뭐예요? 화를 잘 쏘는 사람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리왕의 얘기를 할게요.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유리왕은요. 자, 이제 좀 잘 해놨어요. 통솔, 무력, 지력, 좀 90 좀 넘어, 평균 90 넘어요. 되게 잘 해놨고요. 좀 잘생기게 해놨네요. 자, 어쨌든, 유리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리는요. 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되게 일찍 배우시죠? 그죠? 펄펄 나는 적객거리는 암수로 정다운데 외로우니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자, 이 유리왕은요.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일단 나라의 기틀을 다져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 외롭고 고독했어요. 정말 외롭고 고독했어요. 이 신은 왜 나온 거냐면은요. 유리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칼 반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이 칼이 두 개가 딱 마주치면서 이따가 줄게요. 자, 마주치면서 피가 나면서 막 이렇게 붙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일단 나 아빠 만나러 오니까 배다른 동생들은 형 보기 싫다고 다른 나라 내려가 버리고 아버지는요. 웬걸 조금 있다 죽어요. 주몽이요. 그 많은 업적을 이루다가 갑자기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유리가 와가지고 이제 뭐 집안일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환우가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리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뭐 회포를 풀 시간도 없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자마 조금 있다가 이제 송양왕의 딸을 이제 자기가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얼마 안 있어 이 왕비도 죽어요. 죽어서 외로운 몸이 됐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우리 왕이 외롭구나. 이래가지고 서둘러서 혼처를 구해요. 그래서 중국 여자인 치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고구려 쪽 여자인 화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혼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둘이서 왕비를 한꺼번에 둘을 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주몽은 또 어느 쪽에 더 정이 가냐면 먼 타국에서 온 치이가 더 좋았어요. 근데 치이는 좀 가문이 비천해요. 대신에 화이는 아주 가문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유리가 이제 사냥을 간 사이에 이제 화이가 그런 거예요. 치이한테. 치이가 또 형님인데 형님은 가문도 뭐 이렇게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데 무슨 하늘의 자식을 섬긴다 그래요? 막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치이가 너무 화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도 막 남자친구가 그러진 않겠지만 막 주변 사람이 막 집안 욕하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화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냥 끝나고 돌아온 유리가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치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치이가 이런 건 정말 보고 싶지 않다고 휙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친 다음에 너무 허전한 마음에 이런 시를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에잇! 빵빵! 싸버렸을지도 그랬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유리왕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은 다음이지만 자기는 빨리 정신을 추스린 다음에요. 천도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자, 여기는 이 환인 쪽은요. 동가강이라는 강의 유역이에요. 강이 압록강의 지류예요. 되게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유리가 이제 압록강 근처에 있는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이사를 오죠. 자, 이렇게 이사를 온 이유는 뭘까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는 타국에서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내 세력을 만들어야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세력에 그런 힘을 좀 배제하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이 유리가 와가지고요. 또 온 다음이 또 순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리가 왔는데 그 자기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태자, 해명태자라는 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해명태자가 되게 속을 많이 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유리가 와가지고 처음 찾은 동굴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유리가요, 와서 이제는 일단은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극동대혈이라는 큰 굴을 찾아가지고요.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극동대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구멍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근데 실은요, 위아래로 굴이 두 개예요. 큰 굴이 두 개. 근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굴은요,
양쪽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다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일명 통천굴이에요. 근데 이 굴은요, 엄청 커가지고요. 진짜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다 아는 행사 뭐예요? 동맹. 요 동맹을 시행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동맹을 시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동맹은 몇 월? 10월, 그죠? 네. 주몽신화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다가 햇빛을 봐서 임신을 하는 것처럼 만들고 해서 주몽신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기리기 위한 거겠어요? 주몽을 기리기 위한 거죠, 그죠? 자,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자기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아빠가 하늘의 자식이니까 나도 하늘의 자손이다. 이거를 정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런 작업을 유리는 그 외로운 심정에도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근데 유리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자, 봐봐요. 자기 태자가 해명태자예요. 근데 해명태자가 이제 원래는 국내성으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외갓집이 환인, 즉 졸본, 원래 그 수도인데 여기 있다가 그 원래 고구려 풍습에는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외가에서 먼저 자라요. 그래서 얘가 안 온 거예요. 안 와가지고 계속 있는데 아버지 좀 왔으면 좋겠죠. 아빠 마음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아빠 말을 좀 안 듣는 것도 좀 아쉬운데 힘이 되게 장사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장사인 아들이 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황룡국이란 나라에서 선물로 아주 강한 활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너 한번 땡겨봐. 너 힘 되게 세다면서 자 이거 한번 땡겨봐. 이렇게 약간 좀 이제 비꼬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유리는요. 이걸 받아가지고 한번 쫙 땡겨본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음이 그랬죠. 아, 이 나라가 날 우습게 하네? 라고 하면서 화살을 딱 땡겨가지고 빡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강궁이었는데 이걸 황룡국에서 보낸 이유가 야, 우리나라엔 이런 나무도 있어. 너 이런 거 못 꺾지?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유리가 그걸 딱 알아채고서 사신이 보는 앞에서 빡 꺾어버려요. 그런데 실은요, 요거는 사실 해명이 약간 생각이 짧았죠. 왜냐면 이런 사신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의를 범한다는 거, 좋지 않은 예의를 보여준다는 거는 전쟁이 일어날 그런 시가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황룡국 사람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유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황룡국 사람한테 우리 태자를 죽여도 좋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당시 고구려는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런 전쟁 때문에, 사소한 전쟁 때문에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여서 유리가 괜찮습니다 해요. 그래서 정말로요, 황룡국에서 이제 해명태자를 초대해가지고요, 죽이려고, 잔치에 초대를 해요, 죽이려고. 근데 해명태자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도망쳐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는 유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분고분했으면 좋겠는데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고구려인들이 정말 정신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리한테 이제 해명태자한테 가서 네가 나에게 불충을 했고 나라에도 불충을 했으니까 칼을 주면서 자결하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명태자가요. 어떻게 했냐면 이 건장한 사내가 넓은 들판에다가 가운데 창 하나 딱 꽂아놓고 거꾸로 꽂았어요. 날이 위로 오게 꽂은 다음에 말을 막 달린 다음에 휙 날아가지고 창으로 팍 꽂아서 죽은 거예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자, 이런 비정한 왕이지만 어쨌든 이제 고구려를 더욱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유리도 괴로웠겠죠. 그쵸? 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외로운 도중에 또 속을 썩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자,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이 있죠. 근데 그 전한과 후한 사이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왕망이 약간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짱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가 무슨 고구려냐? 우리 밑에 있으면서 야, 하구려라고 바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정말로 국제적인 이름이 하구려라고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야, 니네가 무슨 왕이냐? 우리 밑에 있잖아. 제후로 바꿔. 이래서 왕이 이제 제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치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리가 이걸 잘 이용을 했어요. 자, 이 왕망이 약간 이상주의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왕망이요, 그 중원 북쪽에 있는 자기네를 괴롭힌 흉노를 치려고요, 이 고구려한테 군사를 요청해요. 니네 우리 쫄따구니까 군사 좀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사실 송량왕이 당시에는 고구려의 맹주였어요. 고구려는 아직 무슨 국가? 연맹왕국. 근데 그 연맹왕국 중에서 가장 큰 연맹이 송량왕의 그런 연맹이었어요. 송량왕의 연맹이었죠. 그래서 송량왕이 보낸 거예요, 군사를.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송량왕이 자꾸 이제 그 왕망한테 굽신굽신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요, 유리가 그 송량왕의 군대하고
신이라는 나라, 왕망의 군대죠. 그 군대가 서로 싸우게 한 거예요.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그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량왕의 힘이 차츰 약화가 되고요. 그래서 유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유리가 그 연맹왕국 중에서 여러 연맹왕국들 중에서 자기가 힘을 제일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큰 공이죠. 그죠? 유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내부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큰 대무신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대무신앙은요, 짜자잔, 완전 멋있죠. 그죠? 왜? 대무신왕이거든. 잘 싸우는 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죠? 자, 멋있는 대무신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대무신왕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다 있더라고요. 대무신왕까지. 자, 대무신왕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대무신왕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주몽의 사당을 세우고 시조신으로 고주몽을 높이면서요, 정체성을 확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니까 누구를 없애야 된다? 이제는 부여를 없애야 된다. 근데 당시 부여는요, 이제 중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동쪽에 치우쳤다 해가지고 동부여였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힘이 약해진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대무신왕이 정벌을 떠납니다. 자, 동부의 원정을 떠나는데요. 원래 이 대무신왕도 신화에 보면은 아주 당찬 놈이에요. 얘가 6살 때 중국에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니까 6살짜리 꼬마가 가가지고 귀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귀국의 나라를 섬길 수 없을 것이요. 허나 우리의 사정을 봐준다면 우리가 귀국을 잘 섬길 것이니 우리를 다시는 괴롭히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한 10살이 돼서는요, 부여하고의 그런 작은 전투를 지휘까지 했대요. 이런 신화가 있어요. 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변 뭐 측근이 도와주든지 했겠죠. 자, 어쨌든 자, 왕 4년에 원정을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대무신왕이 동부에 원정을 가는 게 아주 뻥튀기가 잘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왕 4년에 원정을 시작했어요. 자, 근데 가는 도중에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요, 한 장정 10명은 들어갈 만한 쇠솥을 들고서 막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웬 여자아이가 저렇게 큰 쇠솥을 들고 놀고 있느냐라고 해서 가서 이제 장정들한테, 자기 군사들한테 가서 저 아이 좀 데려와봐라 하니까 여자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쇠솥을 놓쳤어요. 그래서 쇠솥이 강가로 막 떠내려갔어요. 막 그러다가 군사가 하나가 딱 잡았는데 그걸 마침 보고 있던 이 여자아이 오빠가 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내 누인데 내가 만든 이 쇠솥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대장장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오 그러느냐 하면서 그럼 이것은 너의 것이니 네가 가지거라. 실은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밥을 지으면 우리 군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가져가려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전쟁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번에 이 쇠솥을 쥐고 막 따라왔대요. 자, 근데 당시에요. 이 시기를 잘 생각해봐요. 이 시기가 상당히 우리 기원전, 기원후 여기 왔다 갔다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 철기가 널리 쓰였을까요? 아주 편하게? 그건 아니죠. 당시의 대장장이는요. 사회적 지위가 약간 높았어요. 근데 요 사람이 그냥 왕한테 예 하고서 그냥 자기가 쇠솥을 쥐고 따라왔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쇠솥이 어땠냐면은요. 밥을 지으면은 그냥 밥이 저절로 됐대요. 저절로. 근데 실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무쇠솥은요. 원래 불 한 번 떼면 엄청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어쨌든 군사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첫 번째 이게 이러했어요. 두 번째. 자, 이 군대가요. 이물림이라는 숲에서 밤새도록 야영을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막 쇠를 막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왕이. 무슨 소리냐 막 잠을 못 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밤중이니까 좀 위험하니까 못 찾아봤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들어보니까 그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한번 찾아봐라. 소리가 난 쪽으로 한번 가봐라 하니까 거기 갔더니 웬걸 그 자리에 무기랑 옥새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누가 해준 거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대무신왕의 전쟁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옥새와 비롯해서 무기를 다 만들어주고 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막 행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2m 키와 그 다음에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막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사람이 왕한테 와서는 제가 부여왕의 목을 단칼에 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괴유예요. 괴유.
그래서 이 사람까지 이제 딱 얻었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여를 치러 갑니다. 근데 부여를 치러 갔는데요. 이 이제 대무신왕이 꾀를 쓴 거예요. 일부러 이 진흙탕 근처에서 야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여왕이 와가지고는 쟤네가 저기서 만만한 데서 야영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막 말을 달리고 왔겠죠? 군사 끌고 왔겠죠?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여왕이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그 큰 2m짜리 괴유가 와가지고요. 왕의 목을 단칼에 베어서 왕한테 갖다 줬대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무신왕에서 조금 실수를 했어요. 왜냐면요. 아직 동부여는 아직도 엄청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이 안 놔주는 거예요. 포위를 하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애를 먹다가 이 대무신왕이 또 어떻게 했대요? 하늘한테 빌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안개를 쫙 뿌려줘가지고요. 이 안개를 틈타서 도망을 쳤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실수하긴 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군사가 좀 죽었잖아요. 근데, 자,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여가 왕이 죽었으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요거 때문에 부여가 망해가지고요. 만여 명의 귀족이 이 고구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연나부. 여러분, 뭐, 게르부, 전로부, 순노부, 연나부 들어봤죠? 그죠? 이 연나부를 이룬 거예요. 엄청난 업적이죠. 그죠? 자, 이런 것도 대무신왕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무신왕이 아주 신하를 잘 정립을 했어요. 자, 이러니까 그 다음 왕만 잘 올라가면 참 좋았겠죠. 근데 대무신왕의 아들이요. 호동왕자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호동왕자는요. 정말 잘생기고요. 너무 풍채가 좋고요. 너무 잘났대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은 데다가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진짜 나라가 잘 다스려지겠다라고 기대를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왕자였어요. 대무신왕도 너무 이뻐했어요. 오죽하면 이름이 호동이 있어요. 조우로자의 아이 동이에요. 되게 너무 예뻐했단 얘기예요. 자, 근데 이 호동 왕자는요. 문제가 서자였어요. 서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중전이 뒤늦게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상황이 안 좋아졌죠. 자, 어쨌든 이제 그 호동왕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호동왕자랑 낭낭공주죠. 그죠? 자, 이 이야기 되게 많이들 아시죠? 이 얘기 어때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볼까요?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는 이래요. 막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요. 호동왕자랑 낭낭공주 얘기는요. 되게 많이 회자가 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이거 왕자 호동이 나누는 한 장면인데요. 너무 이쁘죠? 너무 되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현대극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고구려가 여기 있었죠. 낭낭이 여기 있었어요. 옥저가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한 번은, 어머나,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고구려가 이제 여기 있는데 한 번은요. 호동이 옥저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다가요. 이 낭낭군의 왕 최씨가 호동을 본 거예요.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호동한테 자네는 이 고구려의 왕자 호동이 아닌가? 자, 내가 초대를 하겠네. 해서 초대를 해가지고요. 자기의 딸 자식하고요. 혼인을 시켜요. 사이를 삼았어요. 사실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호동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이제 편지에 보면은요. 편지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낭낭공주라고도 안 써 있고요. 최씨녀 이렇게 써 있어요. 최씨녀. 그게 뭐야, 최씨녀. 자, 어쨌든 자, 대부분 이야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호동왕자랑 낭낭공주가 아주 사랑을 해서 헤어지게 됐는데 호동왕자가 이제 낭낭공주한테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으니 한 나라가 정복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라? 자명고를 찢어라. 뿔나파를 부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자명고를 찢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아쉽게도 호동왕자가 오기 전에 낭낭공주가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하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실은 참, 이 장면을 자꾸 멈춰놓기가 참 그렇지만, 호동왕자가 이런 서찰을 썼대요. 이제, 낭낭공주한테, 최신녀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는 그대가 그대 나라의 자명고와, 그리고 나팔을 부수지 않으면, 그대를, 내 혼처로 받아들이지 않겠소!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낭랑공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시집은 갔는데 자기 시집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호동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말을 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철없는 낭랑공주가 그걸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낭랑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참 냉담한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참 냉담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포장이 돼 있나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고구려가 처음에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 이제 알겠죠? 자, 정말 처음부터 강성한 나라였으면요, 신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주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서자였느니 도망쳐 왔느니 이런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 끝날 일이지. 그죠? 여러 가지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해서 막 뻥튀기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부터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화가 탄생하고 이런 염원이, 신화가 또 여러분 그런 염원을 담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구려가 강성해지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근데 되게 아쉬운 게요. 이게 누구냐면요. 이제 모본왕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모본왕이요. 누구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죠. 호동왕자가 서자였다고. 서자. 이 모본왕은요. 그 호동왕자 말고 그러니까 적자였어요. 적자. 중전에 몸에서 태어난 적자인데요. 이 호동이 되게 안타깝게 죽었어요. 이건 여러분 모르시죠? 호동이요. 자결했어요. 왜 자결을 했냐면 이제 중전이요. 우선은 자기 아이가 막 크고 있는데 호동왕자가 너무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왕도 되게 호동왕자를 아끼고 이러니까는 이제 중전이 꾀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전하, 요즘에 호동이가 나를 넘겨봅니다. 즉 뭐냐? 나를 여자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막 꼬십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무신 왕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무리 그대의 자식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이건 정치적인 일이에요. 자, 이렇게 왕이 지금 꾸지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아닙니다, 전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자를 찾아보소서 아니면 저를 죽이소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도 효의 개념이 있었던지라. 근데 효의 개념이 좀 잘못됐어요. 호동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내가 죄가 없다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칼로 푹 꺾고 또 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동왕자가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나중에 난 왕이 이 왕이었는데 모본왕이었는데요. 이 모본왕은요 아주 포악했대요. 아주 포악해서 이게 5대 왕이에요. 4대 왕은 민중왕이라고 해서 이제 대무신왕의 동생이었어요. 자, 이제 모본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모본왕은요 자기 신하를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고 조금 움직이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엄청 이제 독재를 펼치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신한테 맞아 죽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왕이 신한테 맞아 죽었대요. 그럼 이거는 이상하네요. 자, 신화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멋있고 거창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건 다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본왕 때부터는 어때요? 신하한테 왕이 칼을 맞아 죽었어요. 자, 이제 신하의 약발이 점점 떨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태조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태조왕이 6대 왕이죠. 그래서 나라를 굳건하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지면서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태조왕이 됐을 때의 시기부터는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하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대, 2대, 3대 왕과 호동왕자의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고구려의 기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적용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밑줄 친 부분에 반영된 사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환인의 서자 환웅 이거 뭐죠? 자, 이거는 선민사상, 그죠? 그다음 여기도 나는 천재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이다. 이것도 뭐예요? 선민사상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선택지.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아니죠. 자, 정복과 지배 정당화. 자, 이거 왠지 답 같습니다. 나머지가 아닌 걸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자, 평등하게 부족을 이끈 지도자. 평등? 아니죠? 자, 4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 침범 금지. 이건 동해네요. 동해 얘기네요. 책화. 5번. 특정 동물을 부족의 기원과 연결시켜 승리. 이거는 선생님이 스킬을 직접 한 거라서 이 부분 책 끝부분이나 조금 울었어요. 자, 어쨌든 요거 아니죠. 그죠? 이건 토테미즘에 대한 얘기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나라의 위치를 지도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잘 보면요. 자, 가나, 다라, 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눈치로 알 거예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 마녀 나오다가 이제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힌트. 자,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요. 좌식자가 마녀오라고 했어요. 자, 부여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자, 부여는 오곡이 연그는 땅이지만 이쪽은 척박한 땅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좌식자가 마녀호라는 거는요, 그만큼 놀고 먹는 자, 앉아서 놀고 먹는 자예요, 좌식자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즉, 얘는 뭐 해먹고 사는 거? 약탈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탈한 걸 누가 실어오는 거예요? 하호라는 일반 평민이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요. 해가 저물어 밤이 되면 음락에서 남녀들이 모여서 얼려 지냈다.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겠어요? 10월? 자, 10월이죠. 여러분, 12월은요, 부여의 연고예요. 10월이 동맹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2번. 2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신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지식들을 조금 듣게 됐죠. 그죠? 맞아요.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빠뜨리고 공부를 해요. 역사 교과서의 한 줄은요, 정말 많은 부분, 거의 한 30장 이상이 되는 그런 논문이 추격되는 한 문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과서를 자꾸 이렇게 계속 봐요? 계속 봐요. 그럼 이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을 필요가 있어요. 상식을 쌓고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생각하고 흥미를 가지고 이러면 국사 공부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자, 다음번에도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자, 재미있는 TCC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